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문제로 좀 이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딱 2주 남은 상황이죠. 지금 절반 좀 넘게 왔는데 뭐 좋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각 후보들을 너무 비난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저도 그렇고 계속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었죠. 나오는 건 좋고 이재명 후보와 경쟁하는 것도 좋은데 제발 나와가지고 언론에 저런 떡밥 주는 얍삽한 발언들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개딸 수박계기의 민주당 외연 확장을 실패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언론에서도 신나게 저렇게 뭐 개딸 관련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죠. 결국 이게 이재명 후보의 비판을 위해서 민주당 내부의 그 지지자들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런 식으로 민주당에 돌 던지는 걸 언론에다 대고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게 김대중 정신을 지키는 겁니까?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김대중 정신이고 노무현 정신입니까? 다양성 보장하고 자유의 폭을 더 늘려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유를 보장받는, 사실 그런 가치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띡 떼와가지고 본인들 필요할 때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얘기하는 거에 저는 공감하기가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갖고 와가지고 김대중 정신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김대중 정신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대로 김두관 후보한테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 진짜 한참 선 넘었다고 비판을 받았던 게 바로 이 대목이죠. 심상정 씨와 연대를 했으면 대선을 이겼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심상정 씨가 그 대선 과정에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윤석열 후보가 되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게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결국에는 당시에 정의당을 비롯해서 심상정 씨 같이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 중에 제대로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이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이 잘했으면 우리가 표를 주지 않았겠냐. 그리고 민주당이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나쁜 건 우리 진작부터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런 사람하고 손을 못 잡아가지고 대선을 넘겨줬다는 얘기를 하면 누가 이걸 갖다가 뭐 누가라고 하기에는 뭐 김두관 후보의 저런 주장에 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연합장입니까? 저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이 맨날 얘기하는 중도가 넘어오고 그런 겁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면 나 김두관한테 30%를 투표해라. 야,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러려고 나온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래, 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싶으니까 내가 30%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더니 오늘 또 이런 내용이 전해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안 된다면서 하다하다가 이제 하나의 얘기까지 합니다. 야, 아니 이게 강을 한참 전에 건넜다는 얘기가 진작부터 나오긴 했지만 이게 지금 민주당 정치인이 할 소리입니까? 하나회를 어디다가 갖다 붙여요 도대체? 전 이거 보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전북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그 온라인 투표 참여율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는데 20%대더라고요. 계속 저런 식으로 막 사람들 짜증나게 만들고 뭐 휴가철이라 그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줬겠습니다만 계속 저런 식으로 막 짜증나게만 하고 하니까 이런 게 꼴도 보기 싫다. 야, 그냥 휴가나 가자. 이런 거 뭐하러 참여해 저거. 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좀 우려를 많이 하고요. 어쨌든 저렇게 득표율이 나왔는데 13.32%가 나왔죠. 이걸 인위적으로 30%로 맞추는 게 그럼 본인이 말해온 무슨 뭐 김대중 정신이고 그렇게 하는 게 외연 확장이고 뭐 저런 식으로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답니까? 참고로 최고위원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죠. 어제 전북에서의 그 결과를 보면 한준호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혼자 21%를 찍었죠. 그리고 2등이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19%. 그리고 그 뒤가 정봉주 후보 3등 13.25%였고 전현희 후보 같은 경우에 4등으로 13.04%. 그리고 그 뒤에 그 이현주 후보가 10.79%, 그 다음 김병주, 그 다음 그 민영배, 강선우, 요 순이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광주에서 또 하고요. 그리고 뭐 서울 경기 쪽이라든지 이런 데 돌 때 표 수가 또 다 다르잖아요. 관심도도 다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히 밑에 있는 그 5위까지 당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6위에 가면 야, 이분은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면 쭉 올라가기도 하고, 물론 뭐 지역별 혹은 이슈별 그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치열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5명이 누가 되든 제대로 윤석열 정부에 맞설 사람들이 다 이 8명 후보에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적당한 경쟁, 포지티브 경쟁은 좋다고 봅니다. 내 공약은 이런 게 있고 내 강점은 이런 게 있고 이런 측면에서 나는 꼭 안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런 측면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어필하는 방향으로 가고, 실제로 후보들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근데 이제 지지자분들 사이에서 또 막 여기 스며들어가지고 민주당 지지자인 척 장난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로. 아니 대놓고 댓글팀 얘기도 나왔고, 온라인 가면은 제가 그냥 익명 뒤에 숨어가지고 한동훈 지지자 행사할 수 있는 게 온라인판 아닙니까? 근데 꼭 이런 얘기하면 제가 음모론을 퍼뜨린대요. 아니 제가 당장 윤석열 지지자 70세 할아버지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 10대 학생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게 온라인 익명판입니다. 뭐 이런 거 갖다 음모론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가가지고 이간질하고 갈라치기하고 좌표찍기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 우리가 하루 이틀 봅니까? 꼭 그럼 자기 막 괜히 찔려서 그런 건지 야 나보고도 작전 세력이란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글 올린다니까요. 다 작전 세력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다니는 거에 넘어가지 말자는 게 적어도 제 채널에서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희동이님들께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막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저게 문제고 쟤는 민주당 자격이 없고 이런 방향으로 갈 거면 채팅 남기지 마시라. 제가 그동안은 뭐 내 이름은 소망이라든지 이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들을 같이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그런 어그로를, 그것도 저급한 수준의 하찮은 어그로를 끌 거면 그냥 나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보고요. 아무튼 언론에서 특히 종편에서 신나가지고 또 김두관 후보의 발언을 막 쓰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가 정치 또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언론에서 특히 종편에서 쓰일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걸 준비해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점식 SNS를 테러한 게 누구냐? 한동훈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딸들의 압박이란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실제로 네이버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댓글이 아닙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자리를 꿰차고 있으니까 당원 들먹이고 나가는 모습까지도 아름답지 못하다. 징글징글한 인간이다. 용산 아바타다. 뭐 이런 식으로 어차피 사퇴할 걸 왜 분란 만들고 사퇴하냐. 윤석열 당무 개입 들키니까 지금 저렇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동훈 씨의 지지자들이 그 정점식 페이스북이랑 유튜브에 그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네이버 댓글에도 이런 글들이 달린 거거든요. 한동훈 씨 지지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딸 한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가딸이 무슨 뜻인지는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한동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은 무려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으니까 더 본인의 발언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개딸 전체주의는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아냥댔었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대표가 됐네요. 심지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네요. 그럼 본인 심지어 친윤 그룹에서 계속 얘기하는 그 한딸, 가딸, 그들에 대한 통제는 안 합니까? 그리고 한동훈 댓글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거 반드시 그 뿌리를 찾아내서 아예 뽑아버리고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것도 어느 순간 얘기가 사라졌는데,
한동훈 댓글팀, 그리고 이것과 완전 별개로 김건희 댓글팀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는가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이거 우리가 관심을 절대 끊어서 안 되고,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심리전과 여론전, 이 댓글팀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저도 추적을 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준이의 해시TV에서 제가 격주 금요일마다 디지털 마로니에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댓글팀과 관련한 이야기는 보다 더 자세히 정준이 교수님하고 함께 좀 풀어가볼 예정이고요. 이제 언론에선 또 이걸 어떻게 다루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국경제, 여러분 한국경제 자주 보셨을 텐데요, 안 좋은 의미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슨 GOD가 온 줄 알면서 깍 막 이러면서 GOD가 온 줄 알았다, 한동훈이 4050의 여심을 사로잡았다. 애초에 한동훈 대표와 여심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예요. 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게 오히려 매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욕설의 정치를 유발하는 팬덤이다 이러면서 한국경제의 그 유명한 홍민성이라는 사람이 저런 보도를 했었습니다. 개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있다면서 보도했던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가, 야, 한동훈을 보면 렌즈가 달라져요. 렌즈가 동훈 삼촌 응원한다면서 저런 식으로 띄었던 거, 한동훈 씨를 얼마나 띄었는지,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얼마나 띄었는지는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근데 왜 갑자기 또 홍민성 씨 얘기를 갖고 왔냐? 야, 최근에 한국경제의 홍민성 기자 저렇게 나와 있죠. 현금 25만원에 혹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학생들 규탄 해가지고 요런 기사를 냈습니다. 보시면은 대학생들 규탄이라고 하면 얼핏 제목만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씀드렸죠. 와, 대학생들이 규탄을 한다고? 저 현금 25만원 포퓰리즘 맞구나, 이재명 표라 그러더니 또 포퓰리즘을 남발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저렇게 기사를 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지어 소제목들을 보더라도 대학생 단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게 과연 어떤 대학생 단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들어가서 아주 상세히 찾아봐야 나옵니다. 신전대협, 정확히는 신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라고 하죠. 신전대협, 정치 고관여층 분들이라면 잊지 못할 그 이름인데요.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노스라 그러면서 무슨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갈 준비돼 있냐, 그래서 저렇게 짤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 되게 구리다고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자기들 나름 딴에는 좀 젊은 척하고 젊은 감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자기들이 저런 걸 만들었는데 굉장히 구리다고 저거 조롱 많이 당했었던 거고요. 아무튼 이것뿐만 아니라 백신은 어딨냐, 뭐 책임은 어딨냐,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목소리 내는 대학생 단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심지어 총선 기간에는 입시 비리 운운하면서 무슨 막 또 조국 혁신당 나오니까 막 돌풍 휩쓸고 다니니까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그래놓고 정작 중요한 영부인의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논문 조작, 주가 조작, 명품백 논란, 양평 땅을 확 꺾어버리고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가지고 별의 별짓들 다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우리 청년하고 상관없지, 뭐 거의 이런 세계관인 것 같아요. 입시 비리로 그렇게 대못을 박았다 그러면 지금 나라를 아작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발 한마디라도 해봐라, 못합니다. 그 신전대협이라는 건 적어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요소수 구해오라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저렇게 앞장서가지고 막 용감한 청년인 척하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선 어떤 모습을 보이겠냐. 야, 고개를 탁 숙이고 저렇게 딱 이렇게 악수하면서 무려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누구든 열심히 활동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중요한 자리 가서 역할을 하면 뭐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최소한 일반인 코스프레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그거를 홍민성, 한국경제 기자라고도 부르기도 참 뭐한 그 홍민성 같은 사람은 저걸 두고 대학생들이 규탄을 한다고 씁니까? 제가 나가갖고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 타이틀 그렇게 딱지를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버리면서 저런 인간이 나와갖고 얘기하면 대학생이라고요? 그럼 저도 30대 청년이라고 해달라니까요? 왜 저 같은 사람 뭐 논란 붙여가지고 기사 쓸 때는 무슨 노무현재단 이사 얘기하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공관위원이라든지 그런 거 그만둔 지가 언젠데, 그 임기 끝난 지가 언젠데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전 민주당 뭐 고위직이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저 사람이 윤석열 편을 들든 뭐 과거에 어떤 헛소리들을 하고 다녔든 간에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일반 대학생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라 이겁니다. 저게 정치하는 사람인 거죠. 저한테는 또 정치인이라 그러고 막중한 책임감 요구하면서 왜 이 잣대가 다르냐 이겁니다. 저런 인간들을 일반인 취급할 거면 저도 일반인 취급을 해주든가요. 이게 웃기잖아요.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고 동일하게 검증하고 동일하게 책임지게 만들어라. 그럼 끝이다 이겁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까내리고 이미 그냥 이게 막기도 어려운 국면으로 가니까 저런 식으로 되도 않는 사람들 끌고 와가지고 저렇게 언플하고 있는데, 그런 나름 자기네들은 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집권 여당에다가 하라고요 좀. 아무튼 대통령실에서는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이준석 씨가 또 나타나서 반대를 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재석 의원 187명 중에 다 찬성했는데 딱 한 명 반대한 게 이준석 씨입니다. 이진숙 탄핵도 우리는 반대한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도 반대한다. 이게 개혁신당 이준석 씨의 본색 드러난 겁니다. 최근에 이준석 씨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무혐의로 끝났죠. 저는 이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총선 끝나고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요. 이규민, 이재명 개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일잣대 동일책임 요구하는 게 지금 이번 영상 주제의 핵심인데요. 선거 공보물에다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고속도로로 썼다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했어요. 의원직 날아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로 당시에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고 기재를 했었어요. 근데도 배지 그냥 날려버립니다. 근데 이준석 씨는 그냥 무혐의로 끝난다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공영훈 후보 관련해서 허위사실로 그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실제로 당선 낙선에 엄청난 영향을 준 사안 아닙니까 이건.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걸 두고 그냥 끝났다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양두구육에 대해서 언제까지 낚여야 되냐 이 말입니다. 민주진영에서 특히 저 이준석 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뭐 대놓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나 이준석도 너무 좋아라고는 당연히 말 못하죠. 근데 이준석 씨가 하는 얘기들 중에 자기랑 일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은 이준석이란 사람이 어쨌든 fem코의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댓글 부대가 무서워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그나마 나은 대안이다, 새로운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보셨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태클 놓을 거 우리가 몰랐습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올라가는 느낌이라면서 윤석열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떠벌떠벌거리고 다녔던 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새롭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하는 얘기들 보면 이명박 전 그 정부 당시에 앞세웠던 신자유주의 내용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은 사람입니까? 저도 반윤 전선을 긋고 최대한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게끔 만드는 전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저런 인간이 어떤 소리를 떠들고 다녔는가에 대해서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두고 그렇게 국민들 위해서 돈 쓰기 싫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거는 무작정 막 현금 살포하는 것처럼 저들이 몰아가고 있지만 본질은 뭡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자 이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는 게 이미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조국 대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전국민 25만원 반대하면서 개식용 관련해선 왜 저렇게 또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거기엔 4,500억 원의 예산을 쓰는데 지금 한 마리당 30만원을 사육자한테 보상을 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들한테는 30만원씩 막 흔쾌히 쓰고 막 호탕한 척은 다 하면서 그렇게 국민들한테 25만원 쓰는 게 아깝냐, 그것도 지역사랑 상품권인데,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 때부터 걔한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과도 하라니까 개사과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걔 동상에 또 넙죽 엎드리고, 넙죽 엎드리는 게 국민들한테 저렇게 넙죽 엎드리는 모습을 제대로 보인 적이 없죠.
근데 오히려 심지어 걔 동상한테 저렇게 넙죽 엎드리는 거 보면서 누가 이거 약간 그 제목학원식으로 해가지고 요 사진 밑에다가 이렇게 큰 글씨로 해서 뭐 아닙니다. 아무튼 굉장히 웃긴 드립을 하나 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가치와 특히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인권과 보호해야 할 가치들을 개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같은 사람을 고용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내가 김문수인데, 내가 도지사인데 하고 실컷 갑질했다가 나락갔던 사람을 심지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데려왔다가 이제는 아예 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버리고, 과거에 어떤 얘기들을 떠들었는지 보자고요. 뭐 김일성주의자다, 뭐 총살감이다, 심지어 노란봉투법을 두고 공산주의 딱지를 붙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장 잘 맞는 사람일까요? 무슨 뭐 방통위원장하고 뭐 그런 뭐 권익위 가고 방심위 가고 이런 사람들도 기본 디폴트가 망언 시리즈에 뭐 뻔뻔하다고 논란 휩싸여도 전혀 거들떠도 안 보는 아나무인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조차 낭비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시대의 빛, 뉴라이트. 이건 참고로 이제 비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김문수 씨가 했던 얘기이기 때문인데요. 뉴라이트는 시대를 밝히는 빛이다. 진짜. 이 뉴라이트가 하는 꼬라지들이 뭡니까? 지금 그냥 친일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시다가 신나가지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되니까 막 일본의 보물에서 세계의 보물이 됐다, 요런 식으로 아주 신나가지고 떠들고, 일본 극우의 본심도 드러났잖아요.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전신 절대 안 된다, 이게 일본 극우들의 핵심 내용인데 이거를 넙죽 동의해준 게 윤석열 정권이라는 게 믿기십니까? 이래놓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보수를 자처하냐고요. 일본 극우랑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고 발언도 딱 맞아떨어지고 행보도 딱 맞아떨어지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보수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국에는 사도광산의 강제노동은 빼버리고 자위대랑 군사협력은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붕짜자붕짜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갔죠. 그래서 그 국방장관하고 한미일 이렇게 만나가지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체결해가지고 이것도 또 떠들썩했습니다. 결국 저들의 목적은 뭐냐면 한일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동맹이지 실제로 지소미아 그것도 반일운동 한창 2019년에 그 거의 전쟁처럼 반도체 전쟁 벌어지고 그럴 때도 나라 망한다면서 오히려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난했던 수많은 사람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실제로 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다 망가져가는데 찍소리도 못 내고 오히려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용산에 있는 매국노들을 빼내야 된다고 조국혁신당에서도 강하게 비판에 나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한국중앙연구원장, 진실화해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기념관장, 여기에 저런 뉴라이트들 또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반일은 샤머니즘 위한 강제징용은 없었다.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친일 청산할 게 없대요. 위안부는 가짜 얘기를 합니다. 저 정도는 돼야 자리를 차지하는 게 지금 정부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전 저기 헤드 역할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김태호의 행보와 과거 발언들은 다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오죽하면 차세대 지도자로 선정했겠습니까? 저런 인간이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심지어 그 여론 공작 관련한 엄청난 논란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냥 윤석열 정부에서는 2개월 만에 바로 그냥 사면시켜주고 무려 안보실 제1차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떡하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안보 쪽에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진작부터 나왔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라는 게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연결하는 건 물론이고 그걸 넘어서 한일 상호군수 지원협정, 그러니까 막 군수 그런 막 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지원하게 해주고 실제로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을 논문에다 당당히 박았던 사람이 저 김태호라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저들이 보수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요. 신인규 위원장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판을 하는가는 결국 진짜 보수주의자들인지 아닌지가 이 국면에서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수야 하면서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옹호하는 주변인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보수의 가치가 뭔지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너가 지키려는 그 가치가 도대체 뭐냐? 왜 너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수의 가치를 운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할 수 있냐?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그저 친일 아니냐? 그렇잖아요. 한밀 동맹이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가 거기에 또 국힘에서는 허세 실컷 부리다가 나중에 뒤늦게 사과하고 이제는 독도도 안전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 아닙니까? 망국적인 일본 퍼주기다.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망신을 망신 제대로 당했죠.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냐. 블랙유언 그 기밀 유출 사건도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한동훈은 다 이게 민주당 탓이라고 떠벌떠벌 됐지만 언론에서조차 팩트체크에 나섰어요. 결국 핵심 뭡니까? 간단히 말해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유상범, 정점식, 국회 속기록이 이 사람들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번에 기밀 유출로 인해서 우리 첩보망이 괴멸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요원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첩보망을 또 재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에 최장 30년 가까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이게 우리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보 괴멸 사태란 얘기까지 나온 거고요. 기밀 유출 은폐 의혹. 이것도 당연히 민주정부에서 벌어졌다면 언론이 계속 이 얘기만 쏟아냈을 겁니다. 이 블랙유언 사태 이거 엄청 큰 일이에요. 나라의 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들을 심지어 한동훈 대표도 중요하다고 얘기해놓고 자기네 정부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해가지고 터진 일을 갖다가 뭘 또 민주당 탓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인간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나 보니까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를 또 간다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전국 구상을 하고 거부권 행사 전망을 또 언론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가고 군시설 가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면 뭐가 나아집니까? 아니 뭐 가서 도움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 자기가 재충전을 할 때도 아니고 전통시장 가서 저렇게 뭐 사진 몇 방 찍고 올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적으로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터지는 문제들, 인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각종 그 기관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 나라를 말 그대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휴가를 가냐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비판에 나섰냐면 뻔뻔한 금쪽이 대통령이다. 지금 오죽하면은 코로나 때보다도 지금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놓고 휴가를 즐기러 가는 거. 그래서 휴가 중에 심지어 방송사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여기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당연히 저들은 거부권을 쓸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것까지 쓰고 나면 여태까지 15번 거부권을 썼으니까 요거까지 다 포함하면은 6개 해서 21개의 거부권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지금까지 썼던 거부권도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을 합쳐봤을 때 지금 삐까삐까 하거든요. 그리고 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까지도 거부권 행사하면 역대급이 됩니다. 그것도 자기 혼자서. 심지어 국회에서는 일을 하자고 입법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난 싫다. 난 그냥 놀러 갈래. 여름이잖아. 또 한 잔 때리러 가야지. 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금쪽이 대통령이란 비판이 나온 거고요. 이러니까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면 더 이상 쉴드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능, 무식, 무책임의 대명사가 됐고요. 탄핵 가는 것밖에 답이 없다. 이재명 죽이느라고 그동안 힘들었냐? 가서 또 알코올 흡입하고 조작하고 그러지 않겠냐? 머리를 맞대고 고심을 해도 부족한 시간에 지금 한가하게 본인은 휴가를 즐기러 갈 수 있냐?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휴가의 휴자도 상상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란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놓고 초부자 감세들은 해주고 다 그냥 부자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막 상속세 얘기하고 종부세 얘기하고 열심히 그들의 입장에서 막 대변해주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진짜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하와이 휴가 다녀오지 않았냐. 해외 가면은 사람들도 일을 하러 간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김건희, 최혜병 특검을 추진하고 이진숙 탄핵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는 길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물론 휴가를 모든 분들이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 중에 지금 너무 답답하고 그나마 숨통이라도 트이기 위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사 유튜브를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은 계속 기록을 해둬야 나중에 휴가에 돌아오시더라도 아, 이런 일들이 지금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휴가를 다녀와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이런 일들 서칭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기록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이번 내용도 좀 다뤄봤고요. 아무튼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가기 이전에 이 산더미로 쌓여있는 수많은 과제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 그대로 나라를 망쳐가고 있는데 왜 이게 일본 극우의 이해관계랑 딱 맞아 떨어지는가, 이러고도 저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저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주의 인물은 저는 특히 김태효로 보고 있다. 그 김태효에 대해서는 지겹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일반 정치 저간여층들 입장에서 김태효가 누군지 알게 뭐야, 그럼 뭐 어려워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김태효란 사람이 떠들어놨던 말대로 지금 실제로 다 행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야금야금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 어떤 시도를 했었는지, 그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앞으로 또 어떤 쪽으로 갈 거로 예상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